단지증은 발가락이 짧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발가락 자체가 짧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발등뼈가 짧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나타나는 거는 발가락 길이가 단축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발가락이 짧아요. 그래서 이름도 단지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발등뼈 길이 자체가 짧아져서 발가락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단중족증이라고 합니다. 중족이라는 것은 발등뼈 이름을 중족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어려운 설명 필요 없이 단지증은 발가락이 짧아진다. 근데 실제 짧아진 것은 발등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단지증은 대부분은 네 번째 발가락이 짧아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발가락이 짧은 경우인데 치료는 왜 필요한가? 거의 대부분은 외형상, 미용상, 보기 싫다. 이게 사실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이유입니다. 어릴 때부터 발가락 짧은 게 스트레스여서 슬리퍼 못 신고 샌들 못 신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수술을 받으러 오시죠. 그리고 두 번째 치료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통증입니다. 통증은 많지는 않은데요. 발가락이 짧아지면 발가락이 이렇게 위로 뜨게 되죠. 뜨게 되는 경우에 떠서 발가락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어지면 옆에 발가락이랑 닿기 때문에 목이 아프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미용상의 문제, 외관상의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십니다. 단지증이라는 것은 발등뼈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치료는 발등뼈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뼈를 늘리는 치료를 한다. 뼈를 늘리는 치료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한 번에 늘리는 경우, 점차적으로 늘리는 경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은 외고정 장치라고 하는 겉에 발뼈를 늘리는 기구를 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mm씩 해서 천천히 늘리게 됩니다. 요거의 장점은 늘릴 수 있는 길이가 더 많다. 천천히 늘리는 거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최종적인 길이가 더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하면 기구가 밖에 있으니까 늘리는 기간 동안 활동 제한이 생길 수가 있고 보기가 싫죠. 그리고 외부 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소독을 계속 해줘야 되고 장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한 길이만큼 이 장치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감이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한 번에 늘리는 것은 뼈 자체에 금을 내서 그 틈을 수술하면서 한 번에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를 이제 뼈로 채워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장점은 겉에 장치 달려 있거나 매일 늘려줘야 되거나 장치를 소독해 줘야 되거나 그런 불편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에 끝나니까 그런 게 이제 제일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첫 번째 점차적으로 늘리는 거에 비해서는 한 번에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뼈야 얼마든지 늘리면 되는데 이 뼈를 늘릴 때는 주변에 근육도 같이 따라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혈관이 같이 따라와야 되고 신경도 같이 따라와야 돼요. 혈액순환이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최종 연장되는 길이를 정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늘렸을 경우에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네 번째일 경우에 발가락이 원활한 움직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술 전에 약간 발가락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거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죠. 제일 중요한 건 혈액순환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는 10mm, 1cm 정도를 늘린다 라고 하는데 주변에 혈관도 괜찮고 관절도 많이 뻣뻣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한 번만 해도 15mm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평균 10mm 정도 된다. 그래서 단지증은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각각의 장단점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